건설주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건설주를 성장의 개념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새로운 신사업들과 그다음에 세간의 흐름들을 포함해가지고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 이광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시장이 나름 또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 그 맥락을 보면은 뭐 약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우선주 중에 뭐 태영건설 우선주, 뭐 동부건설 우선주, 뭐 삼성중공업은 좀 제외하더라도 이런 건설주 우선주들이 또 보이길래 건설주가 뭔가 맥락이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광수 연구원이 리포트 내신 것 중에 한샘하고 쌍용양회가 오늘 새롭게 경신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일단 한국의 건자재업이죠. 네. 건축 자재 산업이 좀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두 회사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샘하고 네. 쌍용양회를. 네. 근데 한샘하고 쌍용양회는 좀 다르죠. 색깔이 결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샘은 B2C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쌍용양회는 B2B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한샘은 개인들한테 물건을 팔고 쌍용양회는 건설회사한테 시멘트를 팔죠. 네. 근데 이 두 산업이 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B2C 사업, 즉 인테리어 사업이나 이 부분은 향후로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네. 큰 이유는 노후주택이 최근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인테리어 부분의 실적이 크게 올랐고 그래서 그런 B2C 부분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한샘을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쌍용양회는 시멘트 산업이 성장이 있기는 좀 힘든 산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도 없고 네. SOC 투자가 과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멘트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제가 이제 주목한 게 뭐냐면 한국의 시멘트 회사들이 글로벌 대비해서 매출 원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 2019년도 매출 원가율이 73% 정도 되는데요.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회사 대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독일의 시멘트 회사는 매출 원가율이 거의 40%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60%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오. 근데 그게 한국 시멘트 회사들 나쁘다. 이런 차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네. 변화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한 시멘트 회사들이 원가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는 투자를 했고 특히 연료 관련돼서 이제 유연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 연료 대체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해서 원가를 크게 낮춘 거죠. 그래서 지금 쌍용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원가 낮추기 투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3, 4년 뭐 그 이후에는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이익 개선이 되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산업이 좀 특징이 다른 거죠. 하나는 네. 시장의 성장성을 보시는 거고 하나는 회사의 변화를 보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샘과 쌍용양회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듯 다른 듯한 약간 시간의 텀이 좀 다를 수 있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장 성장성에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죠. 왜냐하면 막 시장 좋다고 최근에도 뭐 그런 테마라든가 시장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저희가 또 실망한 적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노후주택이 막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테리어업이 거기에 맞춰서 회사가 돈을 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개선이라든가 투자는 좀 확실한 거죠. 회사가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 성장성 반면에 불확실성 한쪽은 시장 성장은 좀 안 되지만 확실성에 투자하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색깔이 완전 다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믹스를 좀 해놓는 것도 괜찮은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낸 레포트는 두 개를 한번 같이 사보자. 바벨 전략으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추산해 봤더니 과거로 보면 변동성은 낮아지고요. 네. 안정적인 수익성을 낼 수 있죠. 특히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이 투자해 보면 동시에 투자하시면 변동성도 줄이면서 네.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고루하거나 지루할 줄 알았더니. 자, 다음 가볼까요? 예. 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잇따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광수 연구원이 보시는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큰 흐름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규제는 유통시장 규제죠. 네. 그래서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규제하겠다. 대출 규제도 하고 뭐 다주택자 규제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잘 팔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이 어떤 유통시장에서 주택을 매매하기보다 청약시장에 들어가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새 아파트가 경쟁률이 막 200대, 300대 1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높죠. 그래서 실제로 청약 경쟁률을 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유통시장을 규제하다 보니까 분양시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사실 올해 분양 물량을 지난해보다 늘리면서 지금 분양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사업적으로 보면 사실 양호한 상황이고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군요. 건설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또 신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사실 주택 사업에서 국내 주택 사업에서 손실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이익을 내다 보니까 네. 지금 현금 확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건설회사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렇게 신사업이라든가 모듈 주택이라든가 심지어 건설회사들이 요즘 자산운용사도 만들고 있거든요. 금융업에도 또 관심이. 그렇습니다. 잉여 현금들이 쌓여 있으니 캐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본 투자 여력이 증가하면서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향후에 보면 사실은 성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양호한 실적이나 수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적인 그 매력도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과거의 그 데이터들 때문에 그럴까요? 역대 최저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다고 평가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추산해 봤더니요. 지금 거의 회사들이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청산 가치 수준의 시가총액 수준입니다. 북밸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도요. 네. 저희가 구분해 봤죠. 이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제가 그렇게 해서 현금은 다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매출 채권을 한 30-40% 할인해 줘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되고. 북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밑단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하게.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시가총액이 그 정도 수준인데요. 이유는 저는 극명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장에 대한 우려죠. 네. 그래서 성장이 안 된다면 주식으로 매력이 떨어지니까 사실 계속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성장 관련된 거는 해외 쪽하고 국내 주택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라든지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네.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양이 잘 되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향후의 성장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금 가장 커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해외 진출이 이제 과거에 이제 중동 건설 붐 아직도 이제 옛날 분들은 인식이 딱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해외 진출이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난해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내수는 또 주택 시장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색다른 신사업들을 추구해가지고 모양을 변화하고 또 그런 자본 활용을 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 제가 좀 잘 맞게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전략이 조금 필요한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 중에 가장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는 거는 네. 역설적으로 저는 국내 주택 사업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인데요. 네. 이유는 뭐냐면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마켓시어라고 그러죠. MS가요. 과거 20년 동안 평균을 따지면 17%에 불과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아파트 중에서 이름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100채 중에서 17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브랜드 아파트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보시면 막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아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어떤 이유냐면 과거에 주택 공급을 할 때는 땅에다가 그냥 공급하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빈 땅에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드나 이거보다 누가 싸게 짓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든 중형 건설사든 무차별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주택 공급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브라운필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누구한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당연히 대형 건설사, 네. 자금력이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시장의 주택 공급의 방식이 바뀌면서 대형 건설사들 MS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17%에 불과한데 이게 한 30%, 40%까지 올라가면 매출이 2배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택 사업의 성장, 그걸 위해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변화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 이렇게 잘 보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네. 변화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주택 사업을 통한 이익도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향후의 성장성, 주택 사업의 성장성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건설 업종 내에서 탑픽 최선호 기업은 무엇을 보시는지 그 이유 짧게 좀. 예, 당연하게 주택 사업에서 MS를 확대될 수 있는 회사고요. 두 가지 공통점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어야죠. 대표적으로 GS건설과 대림산업을 네.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GS건설, 대림산업 이렇게 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봐야겠네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건설부동산의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